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이경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산후비만 해결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산후비만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겠죠. 출산 후에 체중이 는다고 해서 모두 비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산후비만이 잘 생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고 피하기만 하면 적절한 체중으로 건강한 임신기간을 보내고 회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산후비만이 잘 될까요? 보통 산후비만이 잘 생기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그전부터 비만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빈익분 부익부라고 해서 임신 전에 마른 체형은 임신을 해도 배만 볼록해지지 체중이 잘 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임신 전에 통통했던 분들, 또 비만이신 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이미 비만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라든가 고혈압 등에 노출되기 쉽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 전에는 꼭 정상 체중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평소 비만하셨다고 하더라도 산모 자신을 위해서,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만인 상태에서 임신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임신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너무 조심하느라고 몸을 안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 태아의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걸 굉장히 잘 챙겨 드시게 되죠.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아주 잘 먹게 됩니다. 고칼로리 보양식도 즐기게 되죠. 흔히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다가 중반기가 되어서 막달이 가까워지면 태아도 하강하고 또 태도 안정되게 돼서 잘 먹게 돼도 불편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되살아난 식욕, 식성으로 체중이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자, 임신은 병이 아닙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계속 안정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태가 불안정한 임신 초기, 보통 임신을 하고 나서 한 8주 정도까지는 안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과도한 운동을 피하시고 평소대로 활동량을 유지해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10개월까지 필요 이상으로 몸조심 하시게 돼서 활동량을 줄이게 되면 체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신 중에도 체중 증가량을 주기적으로 그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체중 증가는 10에서 12kg 내외입니다. 너무 늘지 않아도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체중 증가가 생기게 되면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또 산후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신 중에는 걷기와 같은 운동은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체중 변화로 인한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죠. 자, 이제 10개월의 임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출산을 마쳤습니다. 출산의 과정, 그리고 산육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산후비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출산 뒤에 최소 3주 정도의 산육기는 푹 쉬면서 잘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돼서 그만큼 기초대사가 활발해지고 기혈의 순환도 좋아지면서 수분의 배출도 원활해지고 지방도 잘 빠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산후비만인 분들은 치료하다가 보면 아기를 돌보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때 먹지 못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이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간편식으로 폭식을 하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비만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된 비만이 엄마를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챙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 이미 두 아이를 키워본 선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와 요령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자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때에 가능하면 잘 차려진 밥상을 먹겠다는 일념을 불태우셔야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는 산후비만 분들이 대부분은 피로하니까 그 시간에, 먹는 시간에 좀 더 쉬고, 굶었다가 또 소나기밥 차려야 되니까 밥보다는 빵이라든가 간단한 간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러다 보면 망합니다. 기혈이 부족한 산후에 영양의 부족은 곧바로 비만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자,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는 국이나 탕은 아예 끓이지도 마시고요. 자, 미역국은 보약 아닙니다. 줄구장창 드시지 마시고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주말 등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씻어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 마른 반찬류, 그리고 달걀이라든가 금방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육류가 의외로 간편하죠. 그리고 생선 같은 것들도 먹으면 좋긴 합니다.
기와 혈을 보충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육류에는 지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면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고 어혈이 흩어지는 속도를 늦어지게 만들죠. 또 살찌기도 쉽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산후에는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 것은 안 되고요. 사태살 같이 기름이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고기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푹 삶아가면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에 부담이 적은 콩 단백이나 생선의 단백질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역시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0개월 동안 잘 먹는 습관으로 간식이 자꾸 땡긴다면 과자나 음료수는 집에 사놓지를 마세요. 일부러 사러 나가는 경우 귀찮아서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자, 토마토나 오이 당근 스틱 같은 것을 미리 잘라놨다가 이것으로 달래거나 또는 시고 새콤한 과일을 소량씩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 부분인데요. 익숙지 않은 육아에 필요해져서 그냥 누워만 있으면 도리어 기혈의 순환이 더 불리해집니다. 몸을 움직여야 몸속에 있는 기와 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단계적으로는요, 출산 후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가벼이 걸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위 산육체조라고 불리는 체조, 이것도 틈틈이 해주시는 게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산육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산후 3주가 지나고 나면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는요, 주위 분들의 도움을 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저녁 나절에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갇혀서 쌓인 스트레스를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30분이라도 가지는 것 아주 권장할 만합니다. 자, 육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기만 힘들겠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고요. 자, 이거는 몇 달 보내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입니다. 받아들이시고 무조건 생활 습관을 흐트리지보다는 이 바쁜 중에도 건강한 습관을 요령껏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